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현대제철 자회사 매각 큰일 났다. 민노총이 철밥통 깨버렸다. 현대제철 노사협의는 존중받아야 마땅하나 사측의 이중 플레이로 보입니다. 우선 현대차와 연계한 미국의 4년간 31조 투자가 포스코와 공동투자설, 무엇보다도 국내 자회사 매각이 증거입니다. 문제는 현대제철만이 아니라 포항제철과 동국제강 등 철강 3사도 해외 투자를 서두른다는 점입니다. 민노총의 잦은 파업과 임금 인상 협상이 철밥통 대기업 노동자들의 밥그릇을 깨버렸다는 말이 나옵니다. 다 떠나고 무엇이 남을까요? 부동산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타임과 입기를 전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현대제철 자회사 매각 큰일 났다. 민노총이 철밥통 다 깨버렸다. 지금 철밥통을 스스로 깨버렸어요. 민주노총 총파업. 이 파업 때문에 그러죠. 자, 그동안에 이렇게 흰쌀밥에 누구 담기는 했는데 철밥통, 이거 잘 지켜야죠. 더 욕심을 부리다가 황소 흉내냈던 개구리가 배가 터져버리듯이 지금 딱 그 짝인데, 현대제철 합의는 해외 이전을 하기 위한 눈속임이다? 글쎄요. 자, 미국 진출 앞둔 현대제철 국내선 몸집 줄이기, 노사 불시 여전. 자, 보세요. 몸집을 줄이면서 해외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선은 눈속임으로 국내에서 대충 협상하고, 현대제철 해외 이전 눈속임이라고 그래서 표현을 했어요. 현대 매각, 자, 단조라고 있습니다. 금속 모양을 만드는 어떤 과정이요. 원하는 모양대로. 자, 이 단조 자회사 현대 IFC를 매각한다. 보통 같은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매각을 하고 그 돈을 확보하고 해서 미국에 투자하려고요. 미국에 들어가려고요. 경쟁회사인 그것도 동국제강을 우선으로 인수회사로 거론 중이에요. 동국제강은 지금 고려하고 있다라고만 말만 하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경쟁사에게 모든 걸 판다? 자회사 매각은 국내 철수, 해외 투자 자금 마련을 위한 출발점이에요. 강력하게 대응, 그동안에 강력하게 대응도 이해가 갑니다. 우리나라에 평생 있었을 거라면 예전처럼 노조가 하면 깽깽깽 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깽깽깽이 아니라 발로 팍 차버렸잖아요. 1분기 부대 비용 포함 1천억 정도나 적자를 냈어요 지금. 아니 적자가 나올 게 뻔한데 발로 찼다. 앞뒷말이 안 맞잖아요. 그거는 해외로 가기 위한 포석이죠. 강경대처, 자, 공장도 폐쇄하고 전 직원 희망퇴직 말이 됩니까? 결국은 미국으로 건너가기 위한 빨판이죠 뭐. 자, 그 다음에 미국 해외 이전, 미국 전기로 투자와 자회사 매각. 글쎄요, 미국에 계속 투자를 하면서 우리 국내에 있는 것들은 매각을 한다? 현대차를 연계하고 4년 31조 투자 이전 사실이 얼마 전에 발표됐었죠. 왜냐하면 현대차, 기아차가 있기 때문에 이 제철하고 너무 궁합이 잘 맞는 거야. 포항제철, 이 포항제철이요, 상당히 시건방졌거든요. 지금 1위잖아, 1위. 현대제철이 한 번도 고개 숙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싹싹 불면서 지금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모양. 왜 그럴까요? 제철소 노드나도 해외 이전. 자, 갑 중에 갑, 포스코가 만년 2위였던 현대제철의 고개 숙인 이유는, 자, 여기에 해법이 있어요. 제철 해외 이전. 먼저 포항제철, 현대제철, 동국제강. 자, 제철 3사를 다 보자고요. 포항제철. 갑 중에 갑이요. 정말 천왕이나 다름없었어요. 예전에 삼성물산이나 이런 데서 하게 되면 막 그 사람들 고개 숙여가지고 좀 잘 좀 봐주십시오. 포항제철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고개 숙이고 접대받고 이미 신문에도 여러 번 났잖아요. 그랬던 포항제철이 어쩌다가 여보세요. 현대제철과 전쟁에서 현대제철은 포항제철을 한 번도 못 이겼어요. 만년 2위였는데. 자, 반제품, 완제품화, 하공정.
반절 제품을 완제품으로 만드는 걸 하공정이라고 하고요. 직접 쇳물을 막 뽑아내는 것을 상공정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개를 다 한대요. 어디에서? 미국에서. 포항제철이.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 이전의 교두부, 관세 때문에도 그렇고 중국 철강 문제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노동법하고 노조 문제가 컸어요. 그래서 포항제철은 떠난다는 말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교두부 확보하면서 막 옮기려고 하는 거죠. 현대제철 원자력 강제, 자, 미 ASME 품질까지 인증해서 지금 현대제철은 나름대로 이 철강에 대해서는 좀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기세가. 수주도 확대할 기대감이 있고, 미국의 품질 인증을 했다라는 것은 미국에서 이제 철강 산업을 했을 때 엄청나게 통하겠죠. 미국으로의 완전 이전, 자동차와 연계해서 핵심 공장으로 이전한다. 여기에 포항제철 인도철강인 아르셀로미탈 얘들이 서로 투자를 유치하려고 지금 싹싹싹 빌고 있어요. 동국제강은 완전히 해외로 무조건 떠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동국제강도 해외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엄청나게 지금 제철 3사가 물먹었어요. 중국은 믿을 만한 나라가 못 된다고 했잖아요. 중국은 팽식해야 돼요. 현대제철 단조 자회사 현대 IFC 인수를 검토. 와, 지금 동국제강이. 근데 현대제철이 왜 넘길까요? 국내는 이제 정말 밑밥으로 보는 거예요. 동국홀딩스가 동국제강과 CM 지분을 확보했죠. 자, 동국제강 중국발 리스크 이것 때문에 중국 떠나고 미국하고 인도로 확장하고자 하는 상황이 지금 동국제강도 그래요. 자, 그러면 포스코 현대가 지금 공동 선두인데 포스코 현대제철 미국 루이지애나 제철소 공동 투자 추진하나 아예 그냥 여기 뉴스에 막 나오잖아요. 지금 이게 상당히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나마 포스코가 다 떠나겠어요. 현대가 떠나지. 포스코 현대 공동 미국 공동 투자 포스코와 현대제철 공동 투자 방안을 검토하는 중인데 두 회사 합작 미국 공장 이전이 가속화될 것이고 미국 시장 경쟁력 확보 현지 완성차 무관세까지도 혜택을 볼 수 있고, 왜냐면 이 차 때문에 그래요. 대단합니다. 현대자동차 글로벌 이게 톱3 안에 무조건 들어갈 것 같은데요. 톱3 안에 조금 지나면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나 모든 면에서 도요타를 넘볼 가능성이 높아요. 대단합니다. 현대차. 그러면 현대제철이라는 큰 회사가 있지만 이거 하나만으로 부족할 수가 있으니 포항제철 심지어는 인도제철소까지도 연계하려고. 아직 어디까지 연계고 어디까지 협력인지 나온 바는 없어요. 유출을 하는 거죠. 다만 뉴스에서 지금 떠들고 있잖아요. 진행 과정. 자, 포스코 투자 방식, 금액, 생산 물량 분배 조율하고 있고요. 인도 철강 대기업 아르셀로미탈도 관심 갖는데 지금 적극적으로 여기만이 아니에요. 또 몇 군데 있어요. 현대제철 투자 리스크를 아예 분산시키고, 자, 포스코는 거점을 아예 해외에 확보하고자 하는 서로 양측의 이해 타산이 맞아 떨어졌죠. 현대제철 이전 속도, 국내 파업으로 인한 손실, 엄청난 손실을 봤어요. 지금 1분기만 1천, 와, 진짜 1천억. 인건비 부담, 맨날 인건비 올려달라고 데모하죠. 파업, 노동법도 이거 상당히 심각해요. 국회 통과는 됐고 이미 대통령 제가만 남았는데 이거 뭐 제가 되겠죠. 일방적 노동자에게 유리. 결국 이 법이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 유리한 게 이 노동자한테 유리한 게 아니에요. 그게 노동자를 통째로 거지 만드는 길이에요. 자, 북한 보세요. 북한 그렇게 평등 외치고 노동자를 위하는 척 하더니 노동자들 다 거지 됐어요. 거지라는 표현 맞습니다. 국민수도 보세요. 지금 잘 사는 애들은 빨갱이 공산당밖에 잘 사는 놈들이 없어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얼마나 정말 비겁하고 치졸하고 정말 맞잖아요. 자, 여튼 그런 문제들. 자, 이제 제철소 사람 공장 해외로 다 떠난다. 보시면 포스코 자, 인원 봤더니 18,000, 17,000, 17,000
계속 줄고 있어요. 지금 22, 23, 24년으로 갈수록 이 까만 거 보니까 줄고 있는데 지금은 눈에 띄게 안 줄고 있잖아요. 이제 좀 지나면 팍팍팍 줄어들 거예요. 그 다음에 현대제철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죠. 노란 거. 실제로 국내 철강업계 해외 진출 현황, 포스코, 완결형 현지화 전략 동안 입지를 지금 강화시키기. 아직은 입지가 취약하니까. 그래서 현대제철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알랑방귀를 끼는 거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포스코가 얼마나 콧대가 높았었는데요. 현대제철 58억 달러 투자 270만 톤 규모의 전기로 제철소 건설 계획. 대단하죠. 자, 이거 보시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게 대한민국이에요. 한국 2360개, 중국 18,440개, 그 이외에 일본까지 독일 뭐 영국 쭉 있는데, 자, 우리나라 대기업이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에 엄청 도움을 줬습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니잖아요. 중국과 우리나라는 규모가 달라요. 그런데 1위잖아. 압도적 1위. 이게 뭡니까? 그건 우리나라를 다 떠났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 투자해야 할 거리, 해외에.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노동자들이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일부 정치인들이 법까지 개정해가면서. 저는 사측이 아니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진정으로 노동자를 위한다면요, 북한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정말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점진적으로 월급을 많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나가야죠. 노골적으로 완전 노동자 편 들어가지고 오히려 노동자를 망가뜨려서 어떤 이상한 목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닌지 불순하게 느껴질 정도예요. 왜? 노동자들을 너무 팽기시키니까. 노동자를 위한 법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민주노총 탈취한 한국은행노조, 법원, 탈퇴 결의정당.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다 들어갈 수 있는데 나올 때 못 빠져나와요. 노조에 가입하면. 이거 그런 것은 진짜 안 좋은 조직이에요.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는 게 자유민주주의가 돼야죠. 이익집단. 민주노총은요, 이미 노동계 대표도 아니에요. 자, 약 100만 명 노동자의 7%밖에 안 되고요. 민노총은 이미 귀중노조 이익집단입니다. 정치 세력이에요. 하나의 조직이에요. 노동자를 대변한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탈퇴 원인. 왜 노동자들이 민노총을 탈퇴합니까? 조합비 자꾸 요구하고, 정치집회 참석 요구하고, 산별 노조 전환 정책, 또 특성에도 맞지 않고, 탈퇴 후 밀린 조합비 계속 달라고, 응? 뺑깡 부리고. 핵심 탈퇴, 자동차, 중공업, 제철이 이미 많이 탈퇴했습니다. 아직은 본격화되지 않았는데 해외로 빠져버리면 더 그러겠죠. 파업하면 떠납니다, 이제. 이제 우리나라에서 파업을 막 하면, 옛날에는 파업하면 비위 맞추고 다 했죠. 이제 떠나버린다고요. 그럼 파업 이전, 현대중공업, 현대차,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울산추선소 폭력 사태로 됐었는데 그거 유명한 사건이었죠. 노사가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비난을 불러일으켰죠. 둘 다 욕먹었다 이 말이에요. 반복되는 갈등, 임금 및 단체 교섭 복지 문제 때문에 싸웠는데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요, 사측은 떠나게 돼요. 현대차 미국에 31조 원 투자, 자동차 플러스 제철소, 현대차, 현대트랜시스 파업 14행사가 돼버렸어요. 계속 지금 파업하고.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손해배상 소송까지 걸었는데 이제 노조법이 바뀌면서 손해배상도 제대로 못 받아내요. 누가 기업을 하겠습니까? 삼성전자 노조는 많지는 않는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가, 자, 초격차 반도체 혁신 무시, 노조 밥그릇 챙기기, 결국은 어땠어요? 지들이 해산해버리잖아요. 배부른 삼성 노조 빨리 이런 것들 치고 2030대로 젊은이들로 전환시켜야 돼요. 삼성전자는 노조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잘 됐던 거예요. 그렇다고 월급이 적은 것도 아니었는데 어느 날 노조를 만든 거야. 그걸로 삼성은 끝난 거예요. 노조 만든 시점과 주가 떨어지는 시점이 교묘하게 일치해요. 노조만을 위한 법률, 기업들 떠납니다. 노조만을 위한 법률, 이게 제일 문제예요. 노조만을 위한 법률. 왜냐하면 파업도 이것 때문에 더 파업을 더 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강경하게 하고, 이것 때문에 손해배상도 못 받거든요. 구조조정도 힘들다, 사측이 돼갖고 자르지를 못해. 자, 노조 파업 손실 커요. 너무 손실이 큽니다. 또 파업 일수가 늘어나요. 왜? 법이 보장을 해줘가지고 노조 배상 못합니다. 사측이 마음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못해요.
탈한국, 이미 관세, 노조, 정치 리스크, 탈한국 강요받는 대기업, 현대차, 반도체 이전 문제. 정말 현대차 4년 동안 31조 170만 대를 판매하는데 120만 대를 미국에서 만들어요. 노조 리스크가 커요. 임금 인상, 파업 손실, 자꾸 이런 것들 때문에. 반도체는 진짜로 우리나라 국내에서 다 떠나버리면 큰일 나는데, 삼성, SK하이닉스, LG전자 지금 다 미국에다가 다, 지금 현대차, 이렇게 되면 현대차, 삼성, SK하이닉스, LG전자가 미국 거지. 대한민국 겁니까? 미국 땅에 있으면 미국 거, 한국 땅에 있으면 한국 건 거예요. 이전 문제, 정치권, 경영 환경 악화, 정치의 좌지우지. 그냥 자기들 표 몰아주는 곳에 도와주는 척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아주 교활한 집단이에요. 여야 할 거 없습니다. 노조, 기업 경영인 압박해가지고 52시간 독조, 심지어는 지금 4일 근무제. 지금 그게 말입니까 뭡니까? 우리나라가 뭐 잘 산다고. 그것도 대기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4일 근무제 하는 사람은 입을 갖다가 꽉, 다음 단어는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아니 지금 자영업자들 주말도 못 쉬고 일하고, 중소기업 먹고 살기도 힘든데, 우리나라가 또 잘 사는 나라도 아닌데 4일 근무, 그리고 월급은 허천나게 처먹고. 글로벌 제조업 생산 붕괴, 일본처럼 이렇게 됐다가는 장기적인 문제에 빠져요. 해외 이전을 하면 보세요. 일자리 급감, 설비 생산 라인이 쫙 빠지죠. 지역 경제 폭망, 인구 줄고 지역은 황폐화되죠. 자, 기술 유출 리스크가 생겨요. 핵심 기술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해외로 빼돌리죠. 특히 중국. 국내 내수 침체, 해외 이익, 해외 소비를 합니다. 국내로 돈 안 붙여요. 옛날처럼. 옛날에 무슨 간호사, 광부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돈 붙였을 때하고 달라요. 하청, 중소기업은 그냥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대기업이 빠져나가면 뭐 부품 포장, 운송, 청소까지. 수도권으로 집중화됩니다. 지방은 싹 인구 감소 전멸돼 버리고요. 수도권으로 1차적으로 옮기고 수도권도 싹 정리되고 해외로 가면, 자, 우리 어떻게 하잔 말입니까? 가뜩이나, 자, 어느 머리 대가리에서 나왔는지를 모르겠는데 국민소득이 다 다른데 국가별로 우리나라 사람하고 외국 사람하고 기술 숙련도도 다른데 최저임금을 평준화시켰어. 그 대가리 어떤 대가리에서 나왔는지 정말 내가 속어를 써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렇다고 제가 뭐 인종차별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똑같이 줍니까? 왜 똑같이 줘요? 그러니 우리나라는 무슨 막 천국이야. 지금 해외 노동자들의 천국. 막 밀려와요. 막 밀려와. 경쟁력을 지금 강화시킬 생각을 해야죠. 경쟁력을. 오히려 집 사는 데는 중국인들이 더 유리해. 대출 양쪽에서 받아요. 자, 재건축 아파트 문제점. 이제 이 부동산 얘기도 잠깐 언급을 할게요. 재건축을 앞으로 함에 있어서 재개발 말고 재건축, 아파트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거 할 때 여러분들이 조심할 점이 있어요. 지방이라든가 수도권 외곽, 집값이 그 근처가 싸다. 그럼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 강남이나 뭐 용산이나 한강 라인은 크게 문제는 없어요. 왜? 집값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재건축 추가 분담금이 나와도 문제가 없는데, 이거 보세요. 공사비 3.3m당 1천만 원 육박. 자재값, 인건비가 대폭 올랐죠. 아파트 값은 많이 떨어졌어요. 또 지방 같은 경우는. 집값하락으로 수익성도 악화됐어요. 주변 새 아파트가 주변이 12억 이하가 대부분 아닙니까? 서울 빼놓고. 시세 차익이 별로 없어요. 두 번째, 기부 체납. 자, 여러분들 용적률 300 기준에 500 기준에 들었죠? 그게 정부가 공짜로 해주는 줄 아세요? 서울시가. 자, 수익성 개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부 체납, 너 대신에 돈 내라. 또 의무 임대, 뭐 25% 임대해라. 세상에 이런 빨갱이 같은 법이 어딨어요. 좀 너무 아무리 서민 위한답시고, 그 임대를 살 사람이 그렇게 자기 돈도 아니고 그렇게 강남 한강변에 그렇게까지 꼭 채워가지고 살게끔 해야 합니까? 좀 우리 시장 경제의 흐름으로 갑시다. 부자들,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분들 도와주긴 하되 이건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왜
멋지고 화려한 부동산을 그게 싸구려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30% 이상 중저가 재건축하면 오히려 적자가 나요. 마지막으로 초과이익 환수제, 이것도 아직 안 없어졌어요.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돈을 받는데요. 재개발은 돈을 안 받는데 재건축을 받는데, 이 얼마나 정말 공산주의 같은 법이에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서 조합원 수익이 급감합니다. 가뜩이나 지금 재건축 안 하려고 하는데 물가 올라가가지고 재건축 반대표가 급증. 현행 제도로는 적자나거든요. 공사비 늘어났지, 기부 체납 내야지, 또 임대 비율 높아졌지, 거기다 최초안까지 내라고? 제발 집으로 뭘 뺏어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 금속노조 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방산산업이 두각을 나타내며 한국의 신성장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철강이 살아있어야 탱크, 박격포, 전투기 무엇이든 했든 방산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